안녕하세요. 오디오 주인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유표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대형급, 부피가 큰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공간에 비해서 큰 스피커를 쓰시면 오히려 음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음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 왜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냐,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를 하냐.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대형급 스피커를 쓸 수 있는 조건, 대형급 스피커를 썼을 때의 좋은 점, 제한된 공간 내에서도 대형급 스피커를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중저음이 많으면서도 부피가 큰 대형 스피커를 이미 구매를 하셔서 이거를 스피커를 되돌릴 수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직 스피커를 구매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큰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내 로망이다. 그럴 때 어떤 스피커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참조를 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형급 스피커를 좁은 공간에서 사용했을 때 무슨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음질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뭔가 주의하실 방법, 대형급 스피커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타협하면서 좋은 음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큰 스피커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 그거를 또 다른 비유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소리가 나오는 출구는 이 입이죠. 사람이 이 입을 아무리 크게 벌리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나대요? 1인치에서 아무리 커봤자 한 2인치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1인치가 2.5cm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피커는 11인치입니다. 11인치. 그리고 소리를 한 군데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1인치, 뭐 6.8인치, 11인치 이렇게 세 군데에서 소리를 내요.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얼마나 더 방대하겠습니까? 클래식 연주를 할 때 사용하는 큰 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드럼 같은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큰 북을 우리 집 거실에 갖다 놓고 있는 힘껏 원음에 가깝게끔 풀 스케일로 꽝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감당이 되시겠어요?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원음이에요. 원음. 원래가 원음은 아파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형 스피커들 중에서도 무겁고 강력한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있고요, 반대로 약간 소프트한 성향의 대형 스피커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좌우 폭도 넓은데도 대형급 스피커 치고는 상당히 소프트하게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으로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다라면은 저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저음이 그렇게 무겁게 나오지는 않아요. 대형 스피커도 대형 스피커 나름이다. 통 자체가 크고 우퍼 유닛 자체가 크면은 부피가 작은 스피커보다는 저음의 양감 자체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무게감 있게 이렇게 꾹 눌러앉는 성향이 아니라 좀 소프트하게 저음을 내주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이렇게 사라져주는, 대표적으로 이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가 그런 스타일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노브와 프리센스 노브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노브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중고음의 퀄리티라든지 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대형급 스피커의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6인치급이라든지 8인치급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 포만감이 있는 큰 통의 울림의 느낌을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는 사운드인 것은 맞죠. 비슷한 사이즈의 스피커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저음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 뿐입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의 하이엔드 스피커들 말고 대표적인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되어서 만들어진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급 스피커라고 하면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8인치 더블이 들어간 스피커부터는 80kg이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스피커는 100kg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스피커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부피 때문만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제작한 스피커를 통해서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할 뿐만 아니라 비싸다는 앰프와 매칭이 되게끔 내 스피커는 제작을 할 거야.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견뎌내기 위해서 내 스피커는 일단 무겁게 제작을 해놨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 때 밖에 우산을 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산이 반대로 이렇게 까마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우산 역할을 못하게 되죠. 스피커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스피커에서 인클로저가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은요, 통 울림이 오버가 되어서
완전히 저음이 벙벙거리고 통제가 안 되는, 우산이 까봐져 버린 것처럼, 아니면은 자동차 위에 포신을 올려놨을 때 자동차가 전복이 돼버리는 것처럼 스피커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무거워지는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을 해서 강력하고 압도적이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앰프가 필요해져요. 무거운 스피커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스피커에서 좋다라는 음질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대형 스피커가 좋기는 한데 그냥 나는 앰프는 좀 저렴하게 매칭을 할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명성에 맞는 사운드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음을 너무 중량감 있게 무겁게 재생하지 않는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리지 않습니까? 앰프에서 에너지를 좀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앰프에서 좀 깔끔 단정하고 좀 경쾌하게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온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애초에 좁은 집에 대형급 스피커를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가 아무리 중립적인 사운드를 내려고 해도 공간 자체가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운드가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비싼 앰프 사용하고 비싼 소스기 사용하고 비싼 케이블 사용하고 그러면은 음질이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는 건 당연히 맞죠. 내가 예컨대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의 최적의 앰프 매칭을 해서 진짜 끝내주는 음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구동력도 좋아야 되고 음악적인 느낌이라든지 음색적인 느낌도 그 스피커에 맞는 적정선의 앰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써주는 게 바람직한 거다. 자, 또 다른 포인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인오디오뿐만이 아니라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도 있습니다. 유토피아 시리즈의 가장 인기 기종이죠. 이 스피커는 전형적인 대형 스피커죠.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사이즈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대표적인 대형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퍼 유닛이 무려 11인치입니다. 11인치. 현대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오디오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통울림을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퍼 유닛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11인치만 해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다른 비슷한 이미지의 현대적인 하이엔드 스타일의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10인치가 넘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파인 오디오처럼 통울림을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서 부피 대비 스피커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12인치 혹은 15인치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가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가격대의 하이엔드 스피커 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피커일 겁니다. 가격이나 크기를 감안하면 구동이 쉬운 편에 속하는 스피커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스피커 중에 한 등급 아래 라인업에 소프라 3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키가 좀 더 큽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소프라 3하고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사실상 동급은 아니지만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소프라 3보다도 스칼라 유토피아가 구동이 더 쉽고 소리가 더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구동이 쉽다라는 것은 앰프를 저렴하게 매칭을 하더라도 소리가 쉽게 나온다, 그런 대로 들어줄만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도 매칭하는 매칭기기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계속 환상적인 사운드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매칭을 많이 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매칭기기가 네임 오디오의 노바 P 같은 제품 있지 않습니까? 노바 P만 매칭을 해줘도 그런대로 들을 만한 사운드가 나와줘요. 구동하기가 어려우면서 훨씬 더 무게가 무거운 그런 스피커들,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했을 경우에도 들어줄 만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고음만 깽깽거린다든지 중저음이 아예 안 나와버린다든지 중고음도 가격에 걸맞지 않게 너무 답답하게 나온다든지 너무 뻣뻣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최소한 소프라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사운드가 금방 나와주고,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그다지 뻣뻣하지 않은 중고음을 재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중저음으로도 소리가 너무 과도하게 비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방실방실하고 적당히 근사한 그런 중저음도 어렵지 않게 내주기 때문에 하위 라인업보다 음질이 더 좋으면서 구동이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썩 불편하지 않은 음질을 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매칭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스피커가 바로 스칼라 유토피아인 겁니다. 부피가 비슷하면서도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더 무거운 스피커들 많거든요. 그런 스피커들은 구동이 너무 어려워서 예컨대 1000만 원 내외의 인티 앰프를 매칭을 한다? 그럴 거면요 안 쓰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그런 음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놓고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시스템보다도 더 못한 나쁜 음질을 듣고 있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스칼라 유토피아의 저렴한 앰프가 매칭되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저음이 그렇게 강력하고 깊이감 있게 나지는 않다 보니까 야, 스칼라 유토피아 저렇게 스피커가 큰데 저음 저거 부실한 거 봐라, 그러니까 스칼라 유토피아는 별로다, 이렇게 이제 폄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매칭되어 있는 가격을 생각하셔야죠. 가격을 반대로 따로 입장을 바꿔서 비교를 한다면은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더 좋은 스피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비싸고 좋다라는 스피커,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에 1000만 원 미만의 앰프 매칭해가지고 음질을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스피커가 소리를 깨끗하게 재생을 하고 어떤 스피커가 저음을 더 자연스럽게 재생을 하는지. 객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같은 가격을 두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형급 스피커,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들 중에서도 중고음은 깨끗하게 이탈을 잘 시켜주고 잘 펼쳐내주지만은 깔끔하게 중저음은 정리정돈을 잘 해주는 그런 앰프들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아니면 일부 진공한 앰프라든지 찾아보면 그런 앰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저기 질문을 해보시면은 매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무조건 비싼 것만 추천하려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막연하게 그걸로는 부족할 겁니다, 무조건 뭐 모노블럭 파워앰프 쓰셔야 돼요, 이렇게만 무조건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분들 말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조건과 나의 용도 그리고 나의 환경을 고려해서 매칭을 했을 때 이미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다면, 대표적인 예로 소프라 3를 구매를 했다. 소프라 3가 저음이 무겁게 나와요. 그 스피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음은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는데 중고음이 하이엔드급 스피커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중고음이 살짝 답답한 것 같다. 앰프를 무조건 힘이 좋은 앰프를 매칭한다라고 해서 중고음이 계속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중저음을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고음은 훨씬 더 깨끗하게 해주고 이탈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앰프들의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앰프는 무조건 고가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구동하기도 어렵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준다라는 스피커를 이미 구매를 했다. 그 스피커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매칭이 잘 맞고 구동도 잘 될 만한 앰프까지도 매칭을 했다. 정말 돈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음질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그 스피커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저음이 나와버리니까 공간이 막 벙벙벙벙 같이 울리고 저음이 과잉이 되고 그래가지고 음질을 좀 개선을 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없겠냐. 다만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싶진 않다. 그럴 때 최후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룸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토 세팅이나 EQ를 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 청음실이라든지 오디오 샵이라든지 오디오 전시장이라든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음질을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룸 튜닝입니다. 전문 청음실에서 룸 튜닝을 안 하고 하이엔드급 음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다만 제약이 많죠. 왜 그러면은 룸 튜닝을 일반 가정에서 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예쁘고 고급스러우면서 저렴한 건 없어요. 그냥 계란판만 붙여도 되는 것이고 싸게 하려면 싸게 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 특히 와나님들께서 용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룸 튜닝에 돈을 못 쓰는 경향이 큽니다. 또 중저음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적인 흡음재의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쓰는 것만 하더라도 이 뒷벽도 전부 다 흡음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흡음재가 두꺼운 거는 뭐 40cm, 50cm 이렇게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40cm, 50cm 정도 되는 흡음재 붙이라고 하면은 거의 못 붙이죠. 그리고 EQ를 조정한다거나 룸 커렉션, 오토 세팅 기능 같은 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고가의 하이엔드 장비에서는 이런 기능을 거의 대부분 지원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오토 세팅이라든지 룸 커렉션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일부의 브랜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음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한된 공간에서 대형급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 저음이 많은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 부피가 큰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